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둘째 주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에코 델타시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북항 주변 도심 재개발과 함께 세부산의 핵심 퍼즐이 될 친환경 수변 도시인데요. 올해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10,000가구 넘는 아파트 입주가 예고된 그야말로 부산 최대의 계획 도시입니다. 오늘은 에코 델타시티 개발 계획부터 입주를 앞둔 현재의 문제점까지 다양한 요소를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으로 에코 델타시티가 어떤 곳인지 김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산 강서구 전체를 남북 축으로 연결하는 에코 델타시티는 명지동, 강동동, 대저 2동일원 약 356만 평 규모, 도시 인구만 약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실상 신도시입니다. 서부산 개발의 마지막 핵심 퍼즐이고 미래의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에코델타시티 1단계 명지동은 산업 물류 용지가 주를 이뤄 지역 경제 활성화 중심지이고 제2 에코델타시티로 불리는 2단계 강동동은 편리한 주거 생활의 중심, 그리고 3단계 대저동은 쇼핑과 문화 여가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낙동강과 평강천, 맥도강의 삼색 물길이 모이는 친환경 수변 도시로 도시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풍광 속에 문화와 예술, 휴식이 공존하는 레저 도시이자 첨단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미래 도시로 개발됩니다. 광역 교통망과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박형준 부산시장이 밝힌 15분 생활권 도시의 모범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에코델타시티와 에코델타시티2 앞으로 생길 가덕도 공항과 그 배후의 에어로시티까지 연결이 되면 부산의 서부산 발전 축은 확고히 형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코델타시티는 또 총 7조 8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4만 3천여 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을 아시아 최고 도시로 만들 지역의 랜드마크 건설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이자 미래 전략 사업지가 분명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철저한 사업 수행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글로벌 미래 도시를 꿈꾸는 에코 델타시티 첫 아파트 입주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이후로도 주민 유입은 계속 이어질 텐데요. 하지만 현재 모습은 입주 준비를 마친 곳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많아 보입니다. 당장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도시 인프라는 전무하다시피 하고 필수 시설조차도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장동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허허벌판 사이에 솟아있는 한 아파트 단지. 다음 달 주인을 맡습니다. 에코델타시티 첫 입주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집을 다서 거닐 곳도 돈 쓸 곳도 없습니다. 1000세대가 조금 넘는데 들어오기에는 상권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죠. 명지 쪽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가자니 마을버스 아까 그거 정도밖에 없고 그러면 자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생활권 내에서 뭔가 누릴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주택단지에 집을 짓고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주민들 역시 같은 고민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 스마트빌리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체 생산 에너지는 그림의 떡. 도시가스조차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부산 도시가스 보급률이 97%를 넘었지만 이 마을에는 LP가스 배달 트럭이 드나듭니다. 도시가스보다 2배 넘게 비싼 LP가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가스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집이 확보가 돼야지 깔아준다고 알고 있어요. 제일 문제는 땅이 등기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되니까 집이 안 들어오고 집이 안 들어오니까 도시가스가 자꾸 늦어지고. 대중교통은 마을버스 2개 노선이 전부입니다. 강서 15번은 배차 간격이 40분, 강서 3번은 무려 2시간 20분입니다. 두 버스 모두 명지로는 가지 않고 사구 하단으로 향합니다.
얘네들 헬스 간다고 제가 15분 가서 태워주고 다시 조금 있다가 마치면 또 태우러 가야 돼요. 저희가 생활권을 하려면 국제 신도시나 그 오션시티를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버스는 하나도 없어요. 버스 배차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힘들어요. 강서구는 오는 3월과 6월 노선을 조정할 계획이지만 배차 시간 조정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시내버스 도입은 2025년 하반기가 돼서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라도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에코델타시티를 드나드는 길은 하나, 우회하거나 맥도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공항로에서 보시면은 에코델타로 들어오는 길이 없어요. 에코델타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우리 명지하고 이어지는 그 길까지 나와야 돼요. 그 길이 혹시나 이제 뭐 사고가 난다, 뭐 도로가 단락이 된다 하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바로 맞닿은 남해 이지선과 연결되는 IC 설치 요구도 이어지지만 건설 계획조차 없습니다. 앞으로 수년간은 하나뿐인 주도로를 대형 공사 트럭과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공사 차량만 해도 꽉꽉 찹니다. 저기서 길 한번 잃으면요 1시간 동안 퀸던 아파트 쪽으로 갔다가 돌아가지고 국제 신도시 왔다가 난립니다. 저기 입주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때 되면 주민들 난리 날 겁니다. 교통 문제 해결의 핵심 시설로 꼽히는 엄공대교와 장락대교는 빨라야 2029년 완공될 예정이고 에코델타시티를 관통할 도시철도 강서선은 2035년 이후에나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분들이 입주를 하실 때 당연히 기반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조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지체되는 상황이 없도록 초대형 신도시에서 부산 발전상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될 초기 입주민들. 하지만 이들이 감당해야 할 불편은 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새로 지은 내 집에 이사 간다는 기쁨도 잠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멀리 떨어진 학교로 아이들을 통학시켜야 한다는 사실에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요. 학부모들은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김석진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아파트는 에코델타시티에 올해 3월 첫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00여 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주변에 보시면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허허벌판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부지에 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인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자녀, 초등학생들은 임시로 배정된 초등학교로 1년간 통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초등학교에 도착했는데요. 거리로만 4.5km, 그리고 시간으로는 한 10여 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교육청의 문의한 결과 해당 아파트 옆은 가칭 에코 6초등학교 부지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건립은 2029년 이후로 계획돼 있습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에코 5초등학교는 이보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해당 아파트 예비 입주민들은 4.5km 떨어진 학교나 내년에 개교 예정인 에코 5초등학교로 아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예비 입주민들은 자녀의 전학을 미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파트 주변의 컨디션이 아이들이 통학하기 안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임시 배치되는 학교도 통학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니는 학교의 아이들을 좀 불편하지만 제가 이제 통학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시행사는 우선 통학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제 아파트 주변 도로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사실상 걸어서는 통학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통학 거리가 긴 만큼 통학 도로 안전과 교통 체증 문제도 발생할 것이므로 시교육청에 그 대책 수립을 요구해 둔 상태이며 통학버스 확대와 운행 횟수 증가를 위해 시교육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는 6월 500여 세대가 더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때쯤이면 교육청이 추산한 35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임시 배정된 학교로 최소 반년 이상 장거리 통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설명 자료를 내고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에코델타시티엔 오는 2027년까지 약 10,000세대가 들어섭니다. 교육청은 2026년까지 유치원 3곳과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2028년에야 한 곳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어 예비 입주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앞서 에코델타시티 개발 계획부터 입주를 앞둔 현재의 문제점까지 살펴봤는데요. 박지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에코델타시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먼저 앞으로의 입주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에코델타시티는 강서구 강동동과 명지동, 대저이동 3개 동에 걸쳐 있습니다. 365만 평 규모의 계획 인구는 8만 명, 그리고 주택 약 3만 세대가 공급되는데요. 당장 올해 3월부터 올해 안까지만 해도 1,000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는 모두 33개 단지가 조성되는데 현재 확정된 입주 계획만 보더라도 2027년까지 10개 공동블럭에 10,000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네, 이렇게 대단지가 한꺼번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입주 전부터 현실적인 문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초기 입주자들이 겪는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본 에코델타시티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그 기사가 나가고 그 댓글을 보니까 그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제일 가까운 편의점이 5.7km 떨어져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직접 신도시 내에 가보니까 허벌판 위에 그야말로 그 아파트 단지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집 밖에 나간다고 가정해도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실정이고요. 상업시설들을 차지하더라도 입주자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낄 부분이 학교나 관공서 등 공공시설입니다. 강서구에는 지금 법정동 명칭도 지금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시민원센터도 내년 중반쯤 돼야 생길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자녀를 둔 가정의 우려가 크게 나오고 큽니다. 그 교육청의 수요조사부터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1,000세대가 입주했을 때 약 500명의 학생이 이쪽으로 전입해 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이 조사한 그 학생 유발률하고는 2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내년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곳이 설립되고 2026년에는 유치원 2곳, 그리고 초등학교, 특수학교가 1곳씩 들어서게 되는데 고등학교는 2028년이나 되어야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델타시티뿐만 아니라 초기 신도시들이 겪는 이런 인프라 부족 문제가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우는 기준이 학생 유발률입니다. 이 학생 유발률이 신도시의 특성에 맞게 현실화돼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이번에 교육청이 명지 신도시를 기준으로 학생 유발률을 예측하다 보니까 입주 예정자들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명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학급 과밀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인데 그 지자체와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를 설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도시 내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리고 문화 기능들을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 그 자족 기능이 강화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에코델타시티 시작점 자체가 신항과 그 공항을 배후로 한 물류 복합 도시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에코델타시티 내에는 그 주거 지역뿐만 아니고 그 첨단 산업지구나 연구시설, 물류시설 이런 중소기업 단지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업 기능들이 얼마나 잘 갖춰지냐에 따라서 에코델타시티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델타시티의 원래 목적인 물류 복합 도시로서의 모습을 하루빨리 갖춰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지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건설되는 공항 접근 철도의 노선이 가덕도 산지를 관통해 곧바로 공항으로 가는 방안으로 추진됐습니다. 이에 가덕도 주민들은 공항 복합도시 정차가 필요하다며 반발을 이어갔는데요.
국토부가 최근 주민들의 제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가덕도 눌차지구에 공항 복합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60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항 관련 업무 시설과 호텔, 주거 공간을 갖춘 곳으로 10만 명이 생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추진하는 공항 접근 철도는 이곳을 지나지 않습니다. 건설비와 민원이 적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산지를 관통하는 노선을 채택했고 가덕도 주민들은 노선 변경과 가덕역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주민 의견에 대해 지난 23일 국토부는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항 복합도시 쪽으로의 노선 변경과 가덕역 설치 요구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정이 너무 바쁜 관계로 그냥 민은 의식 안 하고 돈이 쪽에 작게 든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만 무조건 하고 대안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대의 답변을 내놨다. 그래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공항 복합도시 조성에 대한 부산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터널 연결로 해양 환경 피해는 최소화하고 공항 인력의 자재 구입과 식당 이용 등은 인근 지역에서 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부산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건의하고 정부에도 주민 의견들이 전달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출생부터 교육까지 책임지는 부산형 통합늘봄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전면 도입하는데요. 하지만 학급 과밀에 시달리는 신도시에서는 교실을 마련하지 못해 기대와 환영보다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우선 돌봄을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전원 수용하고 2학년 희망 학생도 대부분 수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에는 1학년부터 3학년 희망 학생 전원을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돌봄 대기 수요가 많은 신도시 지역입니다. 모듈러 교실까지 등장할 정도로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서구의 경우 문제가 되는 학교는 모두 7곳입니다. 이들 학교는 특히 명지 신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7개 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5.7명으로 부산시와 강서구 평균 21.5명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학부모들도 원하는 만큼 늘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지만은 이제 3월달에 복귀 같은 경우 복귀를 하게 되면 얘가 2학년이라서 돌봄이 2학년 때까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그래서 학원으로 지금 계속 돌리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늘봄 그게 되면은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뉴스를 봤을 때.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조금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돌봄 좋아요. 저 인기가 좋으니까 항상 그 대기자가 많잖아요. 공간이 이쪽으로밖에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그쪽에도 어렵고 다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좀 그렇죠. 다른 쪽으로 가면 몰라도. 시교육청은 대안으로 국제 신도시 내 학교 부지에 모듈러를 활용한 늘봄 전용 학교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운영 시점은 오는 2학기 때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교육청은 7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의 늘봄 교실 예비 수요를 40%로 보고 있습니다. 예비 1학년만 따져도 520명 수준입니다. 학교 외부의 지자체 시설까지 끌어들여도 돌봄 수요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부산 용호동 별빛부두에 들어설 마리나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앞서 관할 지자체가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개발 사업 진행 상황을 김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 이후 폐쇄됐던 부산 용호동 별빛부두는 현재 주민 친수공원으로 임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용호만 부두를 포함한 용호만 1호내 마리나 해양레저 관광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용어부두를 포함한 용어만 1원을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 효과를 판단하고자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그 용역 결과 그 비용 대비 편익 BC가 1.13으로 사업성이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총 면적 16,450제곱미터 넓이에 100대 규모의 요트 계류장과 객실 300개 규모를 갖춘 13층 관광호텔, 해상 레스토랑 등 시설이 포함된 해양 레저 관광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구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에 용호동 별빛부두 개발 계획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구청에서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그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과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 계획에 수정 반영하고자 하고, 부산시랑 해수부랑 계속적인 협의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용호동 별빛부두 개발 청사진과 별개로 부산시와 남구는 5, 6도를 제외한 2기대 1원의 아트센터와 갤러리 등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을 위한 용역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호동 별빛부두 마리나 조성 사업부터 2기대 1원 문화예술공원까지 용호동 일대를 둘러싼 개발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46건의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6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고 선박 대부분 노후화로 인한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시커먼 기름이 바다에 떠다닙니다. 지난 11일 영도구의 한 물량장에 정박해 있던 20톤급 선박이 물에 잠겼습니다. 해경은 침수선 주변에 오일 펜스를 설치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선박은 사고가 난 지 이틀 만에 인양됐습니다. 선체 아래 구멍이 나 있습니다. 지난 22일 북항 7부두에서 17,000톤급 화물선에서 구멍이 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기름의 양은 약 2.5kl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는 모두 46건, 직전 연도와 비교해 6건이 늘어났습니다. 유출량도 14kl로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조작 미숙 등 과실로 인한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선박 노후화로 인한 파손이 뒤를 이었습니다. 해경은 또 부산 항내 기름 유출 위험이 높은 장기 계류 선박으로 인한 해양 오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는 한 150여 척 있습니다. 장기 계류 선박에 대한 그 목록을 갖다가 싹 배포를 해갖고서 함정에서도 막 출동 나갔을 때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과실로 바다의 기름을 유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